육소봉전기, 고룡원저, 제29장. 29. 195만 양의 음표. 쉬지 않고 20시간 이상을 잘 수 있는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뿐이다. 복이 있는 사람이든가 아니면 병이 있는 사람뿐이다. 육소봉은 특별한 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복한 사람도 아니었다. 구양정은 이미 하루의 밤과 낮을 꼬박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얼굴을 보고 있자니 육소봉은 더더욱 자러 갈 수 없었다. 13번째 부인 역시 깊은 우려의 빛을 나타내며 조용히 말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그녀는 단 한 번 깨어나 단 한마디 말만 했다네. 육소봉이 근심스러운 듯 물었다. 무슨 말이었습니까? 13번째 부인이 억지로 웃으면서 말했다. 자네가 그녀가 만든 조개튀김 요리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물었다네. 그래, 맛이 있든가? 육소봉의 마음이 오그라들었다. 탁자에 놓인 조개튀김 요리를 보고 있자니 그는 갑자기 자신이 좋고 나쁨의 감정도 없는 정말 메마른 놈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분명 맛있겠지요. 육소봉 역시 억지로 웃는 얼굴로 말했다. 전 반드시 다 먹어치울 겁니다. 13번째 부인이 말했다. 음식이 식어서 별로 맛이 없을 텐데 내가 다시 좀 데워줄까? 필요 없습니다. 이 음식은 그녀가 직접 요리한 것이니 그냥 먹겠습니다. 13번째 부인이 탄식하며 말했다. 그래도 양심이 남아있군. 육소봉은 앉아서 한 입에 튀긴 조개 2개를 한꺼번에 먹다가 갑자기 생각난 듯 물었다. 이연북은요? 갔다네. 어디로 갔습니까? 모르겠네. 13번째 부인은 더욱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의 집이 이곳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니. 육소봉은 튀긴 조개를 꾸역꾸역 입에 집어넣는 수밖에 없었다. 그는 13번째 부인을 바라보며 그 얼굴에 칠해져 있는 값비싼 화장품들 밑에 얼마나 많은 눈물의 흔적과 얼마나 많은 슬픔이 숨어 있을까를 생각했다. 한 여인이 한 달 중 29일 밤을 홀로 지새워야 한다면 그 적막함이란 아주 견디기 힘든 법이다. 그러나 참을 수밖에 없었으므로 그녀는 견뎌냈다. 이것은 바로 그녀의 운명이었고 대부분의 여인들은 모두 자신의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살았다. 이 방면에 있어서만큼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훨씬 더 강했다. 그는 13번째 부인 같은 여인은 이해할 수 있었으나 구양정만은 이해하지 못했다. 제가 물어서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육소봉이 주저하며 말했다. 그러나 전 아무래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어보게나. 당신은 구양정의 좋은 친구이고 좋은 친구지간에는 비밀이 있을 수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13번째 부인이 그를 대신해서 계속 말을 이어나갔다. 게다가 우리들은 여자이고 여자들 사이에선 더더욱 비밀이 없다는 거겠지. 육소봉이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러니 그녀의 개인적인 일을 아마 당신은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13번째 부인이 말했다. 자네는 도대체 뭘 묻고 싶은 건가? 육소봉이 마침내 용기를 내어 말했다. 공손대낭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아직 처녀라고 하던데 그게 사실입니까? 13번째 부인은 생각도 안 해보고 말했다. 그렇다네. 육소봉이 말했다. 그녀가 그런 일을 했는데 어떻게 아직 처녀란 말입니까? 13번째 부인이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싸잡아 얘기하지 말게. 그녀는 아주 특별한 여자야. 육소봉은 또다시 튀긴 조개를 한 입 가득 집어넣었다. 그는 이미 13번째 부인도 이전엔 분명히 그런 일을 했었을 거라는 사실을 간파하고 있었다. 그러니 그녀들이 가깝게 지내는 사이일 것이다. 튀긴 조개 한 접시를 육소봉 혼자 먹어치웠다. 단 하나 남기는 것조차도 자기의 양심에 찔리는 듯이 보였다. 13번째 부인은 그가 다 먹은 것을 보고는 물었다. 자네는 왜 이 일에 관심을 갖는 겐가? 그녀가 처녀이든 아니든 그것이 다른 사람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건가? 육소봉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주저하며 말했다. 4, 5개월 전 어느 날 저는
길에서 우연히 노실화상과 마주쳤는데 그가 말하길 자기가 전날 밤에 바로 구양정과 함께 이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육소봉은 갑자기 앞으로 고꾸라져 의식을 잃고 말았다. 13번째 부인은 아주 차갑게 육소봉이 고꾸라지는 것을 보고 있었는데 얼굴에는 의외로 한 줄기의 독한 미소가 흐르고 있었다. 육소봉은 사실 아직도 여자를 이해하지 못했고 13번째 부인 같은 여자는 더더욱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자기 혼자서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할 따름이었다. 한 남자가 만일 자기 스스로 여자를 아주 잘 이해한다고 생각한다면 그 남자가 누구든 그는 분명 불운하게 될 것이다. 육소봉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상한 것은 어떤 사람들은 천성적으로 행운이 뒤따라서 설사 불운을 당한다 해도 그 여파가 오래가지 않는다는 점이다. 육소봉이 바로 그런 사람처럼 보였다. 그는 의외로 죽지 않았다. 그가 깨어났을 때 그는 자신의 사지가 온전할 뿐 아니라 오관이 다 건강하며 또 아주 편안하고 깨끗한 침상 위에 눕혀져 있음을 알았다. 방 안 역시 아주 깨끗했고 국화꽃과 개수나무 향기가 가득했다. 탁자 위에는 등불이 켜져 있었고 창 밖은 달빛이 물결처럼 흐르고 있었다. 한 사람이 창문 앞에 조용히 서서 달을 바라보고 있었다. 몸에는 백설처럼 하얀 도포를 걸치고 있었다. 서문치설. 다파철에조차 찾지 못했던 서문치설이 어떻게 갑자기 이곳에 나타날 수 있단 말인가? 육소봉은 벌떡 일어났다. 뜻밖의 그는 여전히 벌떡 일어날 수 있었다. 다만 다리에 힘이 좀 빠진 것 같고 기운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듯 했다. 이 사람 어디에서 도망 온 거냐? 육소봉은 맨발로 땅에 서서 고함쳤다. 도대체 어디에 숨어 있었던 것이냐? 서문치설이 차갑게 말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에게 그따위로 말해서는 안 되는 법이네. 생명의 은인? 육소봉이 또 고함쳤다. 자네가 내 생명의 은인이란 말이냐? 내가 아니었다면 자네는 아마 이연북처럼 이미 잿더미로 변해버렸을걸. 육소봉이 엉겁결에 말했다. 이연북이 죽었단 말인가? 서문치설이 말했다. 그자의 운은 자네와 같지 않았네. 자네는 아마도 천성적으로 운이 아주 좋은가 보네. 서문치설은 마침내 고개를 돌리고 육소봉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색은 여전히 창백하면서도 차가웠고 목소리도 여전히 냉랭했지만 그의 눈에는 일말의 부드럽고 따스한 기운이 담겨져 있었다. 뭐랄까 오랫동안 헤어져 있다가 상봉한 친구의 눈에서나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부드러움과 따스한 말이다. 육소봉 역시 그를 바라보면서 말했다. 보아하니 최근 자네의 운도 그다지 나쁘지 않았나 보군. 서문치설이 말했다. 정말로 운이 나빴던 것은 바로 이연북인 모양이야. 육소봉이 말했다. 자네는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고 있나? 서문치설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하지만 난 자네가 언제부터 그런 여인을 믿을 수 있게 되었는지를 정말 모르겠네. 육소봉이 말했다. 그런 여인? 육소봉은 다시 누웠다. 갑자기 위가 아주 쓰라려움을 느낀 까닭이었다. 구양정 같은 여인을 말하는 건가? 서문치설이 말했다. 구양정이 아닐세. 그녀가 아니라면 13번째 부인 말인가? 튀긴 조개는 비록 구양정이 만들었으나 독을 넣은 건 바로 13번째 부인이네. 서문치설은 마치 웃음 짓듯 육소봉을 보면서 말했다. 이 소식이 자네를 좀 편안하게 해주었나? 육소봉은 확실히 아주 마음이 편안해지기는 했으나 뭔가 좀 이상하다는 낌새를 차리며 말했다. 자네는 언제부터 남녀 사이에 이런 감정을 이해하게 되었나? 서문치설은 이 말에 대답하지 않은 채 몸을 돌려 창 밖의 달빛을 바라보았다. 달빛이 물결처럼 부드러웠다. 이미 9월 14일의 밤이 왔다. 육소봉이 깊은 생각에 잠기며 말했다. 내가 아주 오래 잤나 보군. 서문치설이 말했다. 13번째 부인은 묘약에 대해 아주 잘 아는 여인이라네. 그녀가 튀김 요리에 넣었던 독은 결코 강한 게 아니었어. 육소봉이 말했다.
만일 강한 독을 넣는다면 내가 발견하고 말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게지. 서문치설이 말했다. 그녀는 자네가 분명히 그 튀긴 조개 요리를 전부 먹어치울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지. 육소봉이 쓴웃음을 지었다. 남녀지간의 감정에 대해서는 13번째 부인이 당연히 더 잘 이해하고 있었다. 그런데 자네는 이 일을 어떻게 알 수 있었나? 어떻게 그렇게 때마침 날 구해줄 수 있었나? 자네가 고꾸라졌을 때 난 바로 창 밖에서 다 보고 있었다네. 내가 꼬꾸라지는 것을 자네가 봤단 말인가? 난 자네가 쓰러지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다네. 그리고 그 음식에 독이 있다는 것도 전혀 몰랐었지. 자네는 날 만나러 찾아왔던 건가? 서문치설이 말했다. 그렇지. 허나 난 다른 사람이 날 보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13번째 부인이 간 후에 들어가려고 했었지. 그런데 자네가 쓰러지자마자 그녀가 검을 빼들 줄 누가 알았겠나? 육소봉이 말했다. 이연복 역시 그 칼에 죽었는가? 서문치설이 고개를 끄덕였다. 육소봉이 말했다. 자네는 그녀에게 물어보았나? 그녀가 사실대로 말하던가? 서문치설이 차갑게 말했다. 내 앞에서 사실을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극히 적다네. 누구든 서문치설이 살인을 하겠다고 나설 때엔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전부 알고 있었다. 그가 칼집에 손을 대자마자 13번째 부인은 진실을 다 털어놓았던 것이다. 육소봉이 탄식하며 말했다. 나는 정말 그런 여자들을 분간해낼 수 없다네. 정말로 독수를 펼치다니. 서문치설이 말했다. 자네는 그녀가 왜 독수를 펼치려 했는지 묻지 않는가? 육소봉이 탄식하며 말했다. 난 그녀가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알고 있다네. 난 아직 그녀의 말 한마디를 기억하고 있어. 무슨 말인가? 이연북의 여자는 그녀 한 사람만은 아니었다네. 그녀는 적막함을 좋아하지 않는 여인이니 그런 적막한 날들을 보낼 수도 없고 또 피할 수도 없었던 까닭에 이연북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야. 육소봉은 쓰게 웃으며 또 말했다. 그녀는 내가 이연북의 행방을 추궁할까봐 겁을 내고는 나에게 독수를 쓰게 된 거지. 서문치설이 말했다. 자네는 한 가지 일을 잊고 있다네. 육소봉이 말했다. 무슨 일? 서문치설이 말했다. 195만 양의 음표 말일세. 육소봉은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만일 이 음표가 없었다면 그녀는 독수를 썼을 리 없지. 그녀는 감히 그러지 못했을 거라네. 그러나 그녀 같은 여인은 자신에게 만일 195만 양의 음표가 생긴다면 천하에 가지 못할 곳도 없고 감히 못할 일도 하나도 없게 되어버린다. 그녀는 자네를 죽인 후 곧 그 음표를 가지고 도망갈 준비를 이미 다 해놓았을 것이네. 심지어 짐까지 벌써 다 싸놓았으니 말일세. 육소봉이 쓰게 웃으며 말했다. 어떤 사람이든 195만 양의 음표가 생긴다면 당연히 큰 짐을 쌀 필요는 없지. 서문치설이 말했다. 그녀의 최후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나? 더 물어서 뭐하나?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될 때 서문치설의 검이 그냥 지나쳐 간 적이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육소봉 자신이 더 잘 알았다. 자네 생각은 틀렸네. 서문치설이 담담히 말했다. 난 그녀를 죽이지 않았다네. 육소봉이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녀를 죽이지 않았다고? 어째서? 서문치설은 대답하지 않았다. 아니, 대답할 필요가 없었다. 육소봉 역시 그 답을 스스로 알고 있었다. 자네는 아마도 변한 모양이군. 그래, 그것도 아주 많이 변했어. 그는 서문치설을 응시하고 있다가 갑자기 웃음을 지었다. 자네가 어떻게 변할 수 있었을까? 자네 같은 사람을 변하게 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데 말이야. 자네는 변하지 않았군. 서문치설이 차갑게 말했다. 물어야 할 말은 묻지 않고 일부러 물어서는 안 되는 것만 물으려 하니 말일세. 육소봉이 웃었다. 그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정말 자네에게 물어야 할 말이 좀 있다네. 하나하나씩 물어보게나. 구양정은? 바로 이곳에 있다네. 어떤 사람이 곁에 있지. 손씨 아가씨구먼? 아니라네.
서문치설의 눈에는 또 아까 같은 그런 부드럽고 유쾌한 표정이 나타났다. 서문 부인이야. 육소봉이 기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축하하네, 축하해, 축하한다고. 그는 연달아 7, 8번이나 축하한다는 말을 했다. 그는 진실로 서문치설을 위해 그리고 손수청을 위해 기뻐하고 있었다. 친구들의 행복은 영원히 자기 자신의 행복이나 다름없는 것이었다. 육소봉은 정말로 아주 의롭고 다정한 사람이었다. 서문치설 역시 웃음을 참지 못하곤 웃어버렸다. 그는 별로 웃음이 없었으나 한 번 웃을 때면 언 땅에 봄바람이 불어오는 듯 했다. 자네는 내가 결혼하리라곤 생각지 못했었겠지? 정말 몰랐다네. 육소봉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꿈에서조차도 생각지 못했다고. 그러나 그는 이미 이것이 바로 서문치설을 변하게 한 원인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서문치설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자네는 언제쯤 결혼할 건가? 육소봉의 웃음 섞인 얼굴에 갑자기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바로 설빙의 그림자요. 구양정의 그림자였다. 육소봉은 곧 화제를 바꿨다. 자네는 어떻게 그곳에 가서 날 찾을 생각을 했지? 난 자네가 이연북의 친구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 또 그에게는 몇몇 신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알았고. 그들이 자네 앞에서는 감히 거짓말을 못하는군. 절대로 못하지. 그리고 감히 자네 행적을 노출하지도 않았고. 내가 그들을 찾아갔던 거라네. 서문치설이 말했다. 내가 이곳에 산다는 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 말은 바로 육소봉이 가장 묻고 싶었던 일이었다. 여기는 도대체 어떤 곳인가? 서문치설이 말했다. 자네가 나가서 직접 보지 그러나. 아담한 화원을 지나자 그 바로 앞은 빵집이었다. 4개의 문이 열려 있었고 문 위에는 아주 정교한 꽃그림이 조각되어 있었으며 금으로 새겨넣은 간판에는 3글자가 크게 쓰여 있었다. 합방제. 육소봉은 그 간판을 보고 돌아온 후에도 여전히 웃고 있었다. 간판을 보니 아주 오래된 빵집인데 일하는 사람들은 전부 옛날에 내가 잘 알던 사람들 뿐이군. 서문치설이 득이양양한 표정을 지었다. 내가 빵집을 하리라고 생각해 본 적 있나? 없다네. 자네는 강호 사람 중에 빵을 파는 사람을 본 적이 있나 없나? 없다네. 서문치설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러니 자네들이 구성을 돌아다니며 찾는다 해도 날 찾지 못했던 거라고. 육소봉이 인정했다. 설사 내 머리를 잘라낸다 해도 난 찾지 못했을 거야. 서문치설이 말했다. 자네는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는지 알겠나? 육소봉이 웃으며 대답했다. 알지. 그러니 난 자네의 축하주를 얻어 마실 뿐 아니라 자네 홍단을 먹을 때까지 기다리겠네. 서문치설의 웃는 얼굴에 갑자기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한참을 침묵하더니 천천히 말했다. 내가 자네를 찾아갔던 것은 자네가 나 대신 뭘 좀 해주기를 바라서였다네. 서문치설은 왜 화제를 바꾸는 것일까? 설마 그는 미래의 일을 생각할 수 없다는 건가? 설마 그는 자신이 홍단을 먹을 그날까지 기다릴 수 없을까봐 겁내고 있는 것일까? 육소봉이 말했다. 내가 무엇을 부탁하든 다 들어줄 테니 상관 말고 말만 하게나. 난 자네에게 빚진 것이 있으니 내일 자네가 나와 같이 자금성에 가주었으면 하네. 서문치설이 두 손을 꽉 쥐었다. 만일 내가 불행하게도 패배한다면 자네가 내 시신을 가지고 돌아와 주었으면 한다네. 육소봉이 웃음을 참지 못하며 말했다. 싸움에 진다고 해서 꼭 죽어야 하는 건 아니지. 서문치설이 말했다. 싸움에 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라네. 서문치설의 얼굴 표정이 또 냉정하게 굳어지며 변했다. 그는 죽음을 받아들일 수는 있어도 실패를 받아들일 수는 없었던 것이다. 육소봉은 주저했다. 그는 본디 서문치설 앞에서 엽고성의 비밀을 말하고 싶지 않았다. 엽고성 역시 그의 친구였으니까 말이다. 그러나 그가 설사 말하지 않는다 해도 그 사실은 변할 리 없었고 서문치설도 조만간 알게 될 것이었다. 자네는 절대로 패배할 리가 없네.
육소봉은 결국 말하고 말았다. 어째서? 엽고성의 상처가 가볍지 않기 때문이라네. 서문치설이 놀라며 말했다. 그러나 내가 듣기엔 그가 어제 추나루에서 당천용에게 중상을 입혔다고 하던데. 육소봉이 탄식하며 말했다. 당천용은 자네가 아니지 않는가. 서문치설이 말했다. 그가 중상을 입었다는 게 정말인가? 육소봉이 말했다. 그렇다네. 서문치설의 안색이 변했다. 자기의 유일한 맞수가 중상을 입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만일 다른 사람이라면 분명히 자신에게 행운이 왔다며 아주 기뻐했을 것이다. 그러나 서문치설은 달랐다. 서문치설의 기분은 아주 참담해졌다. 만일 나 때문이 아니었다면 8월 15일 날 싸우게 되면 아마 내가 그의 검에 죽었을 거네. 그러나 지금은 그가 죽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건가? 서문치설이 고개를 끄덕였다. 육소봉이 말했다. 자네가 그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되나? 서문치설이 아면이 말했다. 내가 그를 죽이지 않는다 해도 그는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인물일세. 육소봉이 말끝을 흐렸다. 하지만 서문치설이 그의 말을 자르며 말했다. 자네는 아마 아직도 우리 같은 사람들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모양이군. 우리들은 죽을 수는 있어도 절대로 질 수는 없다네. 육소봉이 마침내 길게 탄식하고 말았다. 그는 결코 그들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원래 다 같은 인간들이었다. 그가 싫어할 수밖에 없다 해도 결국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일종의 신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 말이다. 검법, 바둑 거문고 혹은 다른 어떤 예술 분야라 해도 최고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 역시 같은 사람이었다. 예술의 예로 들자면 그 세계는 본래 자기의 전 생명을 다 바쳐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자네는 지금 많이 변했네. 육소봉이 말했다. 나는 원래 자네가 사람이 아니라 일종의 반쯤 미치광이 신이라고 생각했었네. 허나 자네는 지금 인성을 더 많이 갖게 되지 않았나. 내가 정말 변하긴 변했나 보네. 그러니 엽고성이 만일 중상을 입지 않았다면 난 아마 그의 맞수가 되지 못했을 거야. 서문치설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다. 그렇지만 이제 그는 날 이길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었으니 정말 너무 불공평하군 그래. 육소봉이 말했다. 그렇다면 자네 생각은? 서문치설이 말했다. 난 그를 찾아갈 걸세. 육소봉이 말했다. 그를 만나서 또 뭘 어쩌겠다는 건가? 서문치설이 냉소하며 말했다. 설마 자네는 내가 살인만 할 줄 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육소봉의 눈이 빛났다. 그는 갑자기 서문치설 역시 당문의 독약 암기에 의해 상처를 입었던 적이 있다는 것이 떠올랐다. 그러나 서문치설은 아직까지 살아있다. 자네를 데리고 가겠네. 육소봉이 팔짝 뛰며 말했다. 이 세상에 엽고성의 부상을 치료할 단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자네라네. 황폐한 교회. 차가운 달. 달은 이미 둥글었다. 차갑도록 파르스름한 달빛이 음산한 정원을 비추고 있었다. 선방에는 이미 등불이 타고 있었다. 백운성주가 이곳에 살 리가 있겠나? 그 역시 자네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이 그를 찾아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네. 자네는 어떻게 찾아냈나? 이곳의 스님은 본래 세속에서의 성이 승씨였지. 승통이라고 불렸었다네. 그가 자네를 데리고 온 건가? 나도 좋은 일을 한 적이 있고 사람을 구한 적도 있었다네. 육소봉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자네가 누군가를 구해주면 그가 언제 자네에게 보답할지는 영원히 알 수 없는 법 아닌가? 이것은 비록 사람을 구해주는 최대의 즐거움이라고는 말할 수 없어도 최소한 즐거움의 하나라고는 할 수 있는 법이다. 여평 접니다. 그가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육소봉입니다. 이상하게도 반응이 없었다. 엽고성이 설사 자고 있다고 해도 이렇게 깊게 잠들 리는 없었다. 설마 방 안에 없는 것은 아닐까? 육소봉이 미간을 찌푸리고 있을 때 서문치설은 벌써 문을 부수고 들어갔다.
방 안에는 누군가가 있긴 있었으나 죽은 사람이었다. 그 사람은 무참하게도 교살당해 죽어 있었다. 죽은 사람은 엽고성이 아니었다. 이 사람이 바로 승통이네. 누가 그를 죽였을까? 그를 왜 죽인 거지? 그의 은인이 분명 나 한 사람만은 아닌가 보군. 육소봉이 쓰게 웃으며 말했다. 그는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엽고성이 이미 가버리고 없자 그 사람은 승통이 비밀을 누설했다고 여기고는 분풀이로 그를 죽여버렸을 거야. 이 해석은 이치에 맞을 뿐만 아니라 거의 유일하게 내릴 수 있는 해석이었다. 육소봉은 또 탄식하더니 말했다. 이건 내 두 번째로 본 교살당해 죽은 사람이라네. 서문치설이 말했다. 첫 번째는 누구였나? 공손대낭. 그들은 한 사람의 손에 죽은 것일까? 그럴 가능성이 많지. 승통을 교살해 죽인 사람은 비록 붉은 비단띠를 쓰지는 않았지만 수법은 아주 비슷했다. 서문치설이 말했다. 공손대낭은 이 일과 또 무슨 관계가 있는 거지? 육소봉이 쓰게 웃으며 말했다. 분명 뭔가 있을 텐데 난 아직 생각해내지 못했다네. 아직 실마리도 찾지 못했어. 무슨 실마리? 이 일들을 전부 묶어낼 수 있는 실마리 말일세. 자네가 알고 있는 건 어떤 사건들인가? 엽고성의 부상은 누군가 몰래 그를 노렸기 때문에 생긴 것이야. 그렇지 않았다면 당천이는 출소할 방법이 없었네. 누가 그를 남몰래 노렸는데? 피리를 불어 뱀을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이라네. 구양정이 중독된 독도 뱀의 독이었지. 이 사람은 엽고성과 구양정을 부상입혔을 뿐 아니라 손노야도 해쳤지. 승통과 공손대낭을 교살한 것도 바로 그라네. 자네는 확신할 수 있나? 육소봉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난 이미 공손대낭을 교살하려는 자가 바로 그 피리를 불어. 뱀을 조종하는 자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내 목표를 바꾸게 하려고 공손대낭에게 괜한 화를 입히게 된 거라네. 서문치설이 말했다. 자네가 말한 5사람은 서로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처럼 보이네. 육소봉이 말했다. 그러니 난 왜 그 사람이 이들에게 독수를 썼는지 모르겠다네. 의심 가는 사람을 찾았나? 의심 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야. 누군데? 노실화상. 노실화상이 다른 사람에게 남몰래 술을 쓴다는 것인가? 이런 일을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육소봉이 말했다. 나도 내 말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아네. 허나 그는 정말로 의심이 가는 인물이야. 서문치설이 말했다. 자네는 언제부터 그를 의심하기 시작했나? 육소봉이 말했다. 어떤 말 한마디를 들었을 때부터라네. 어떤 말이었나? 구양정이 처녀라는 얘기. 구양정이 처녀이든 아니든 그것이 노실화상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건가? 있지. 서문치설은 그 관계를 이해하지 못했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육소봉이 말했다. 난 단봉공주의 사건 때문에 손노야를 찾아갔었지. 그런데 그날 손노야는 하필 구양정의 기원에 있었고 난 또 길에서 하필이면 노실화상과 맞부딪혔다네. 서문치설은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있었다. 육소봉이 말했다. 내가 그에게 물었지. 어디에서 온 것이냐, 어디로 가느냐고 말이네. 서문치설이 말했다. 그가 뭐라고 하던가. 그는 구양정의 침상에서 나오는 길이라고 하더군. 허나 구양정은 아직 처녀다 이거로군. 그러니까 노실화상의 말은 완전히 거짓말이라 이거야. 그렇다고 그게 살인을 증명하는 것은 결코 아니지 않나? 육소봉이 말했다. 누구든 거짓말을 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인데 그가 무엇 때문에 거짓말을 했단 말인가? 자네는 그날 밤 그가 분명 남이 보아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자네가 그에게 물었을 때 입에서 나오는 대로 거짓말을 해서 핑계를 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로군. 육소봉이 말했다. 그때는 내가 구양정을 알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겠지. 서문치설이 말했다. 그는 왜 다른 사람을 얘기하지 않고 굳이 구양정을 끄집어냈을까? 구양정이 본래 그와 같은 부류의 인간이었기 때문이겠지. 서문치설은 또 이해하지 못했다.
육소봉이 말했다. 나는 청이루를 부순 후에야 강호의 붉은 신발이라고 불리는 비밀 조직이 있고 또 청이루가 아마도 그녀들에 의해 통제되는 곳이라는 걸 발견했다네. 서문치설이 말했다. 그녀들에 의해 통제되는 것 역시 비밀 조직이었나? 육소봉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청이루는 전부 남자들만 있고 붉은 신발 조직은 전부 여자들 뿐이라네. 이 비밀 조직 안에는 전부 출가한 자들이 있을 가능성도 있고 하얀 양말이라고 불리울 가능성이 아주 많다네. 서문치설이 말했다. 자네는 이 조직의 두목이 바로 노실화상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육소봉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나는 여태껏 그를 만난 게 몇 번 안 되는데도 내가 청이루를 부술 때 그는 돌연히 나타났었고 내가 붉은 신발을 찾으러 갔을 때 또 나타났었다네. 세상에 그렇게 공교로운 일은 절대로 없다네. 서문치설이 말했다. 그러나 그는 자네가 청이루를 부수는 것도 붉은 신발을 찾으러 가는 것도 전혀 방해하지 않았었잖나. 육소봉이 말했다. 그는 그때 내가 이미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방해해봤자 막을 수 없을 거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야. 서문치설도 누구든 육소봉의 행동을 막으려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인정했다. 육소봉이 차갑게 웃으며 또 말했다. 출가한 사람은 모두 흰 양말을 신는데 그는 가죽 양말을 신는다고 하더군. 내가 가죽 양말 역시 희다고 했더니 그가 자신의 가죽은 희지 않다고 말하더라고. 그의 가죽은 원래부터 희지 않았지. 흰 양말 위에 만일 진흙이 묻는다 해서 흰 양말이 아닌 건 아니지 않나? 그렇지. 서문치설 역시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자네는 그가 공손대낭과 구양정을 죽여 입을 막으려 했다고 여기는군. 육소봉이 말했다. 난 그녀들을 알 뿐 아니라 그녀들의 친구가 되기도 했으니 그는 그녀들이 그의 비밀을 내게 누설할까 겁이 났던 거야. 서문치설이 말했다. 그날 밤 손노야 역시 구양정의 기원에 있었네. 육소봉이 말했다. 거기에다가 손노야는 아주 많은 일을 알고 있었지. 한 사람이 알고 있는 비밀이 너무 많으면 장수할 수 있는 기회는 더욱 적어지게 되는 법이다. 서문치설이 깊이 생각하면서 말했다. 어쨌든 이건 단지 자네의 추측일 뿐이네. 자네에겐 증거가 전혀 없어. 육소봉이 말했다. 내 추측은 여태까지 틀린 적이 거의 없다네. 서문치설이 말했다. 그래서 자네는 손노야와 구양정 그리고 공손대낭 3명의 죽음을 하나로 묶어낼 단서를 찾아낸 거다 이건가? 그렇다네. 그렇다면 엽고성은? 노실화상은 왜 엽고성을 남몰래 노린 거지? 왜냐하면 그는 이 기회를 타서 자신의 세력을 경성까지 넓히고자 했기 때문이겠지. 서문치설은 또 이해하지 못했다. 육소봉이 말했다. 그는 이연북과 두동원 둘 다 모두 이 기회를 타서 상대방의 근거지를 빼앗기 위해 자네들에게 엄청난 판돈을 걸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 서문치설이 말했다. 이연북은 내가 이긴다는 쪽에 내기를 걸었나? 육소봉이 말했다. 그러니 그는 곧 이연북의 판돈을 벌어들일 대책을 강구한 거라고. 그 음표를 가지고 사려고 한 건가? 육소봉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일을 처리한 자는 고청풍이라 하는데 역시 출가인일세. 이제 그는 엽고성이 패할 것이 틀림없고 두동원 역시 이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 거로군. 그렇게 해서 그는 한 번에 경성의 양대 세력을 모두 없애버리려 한 거지. 조금의 힘도 들이지 않고서 말이야. 서문치설이 탄식하며 말했다. 이렇게 복잡하고 교묘한 계획은 세상에 자네들 2사람만이 생각해낼 수 있을 걸세. 이 계획은 내가 생각해낸 게 아니라 그가 생각해낸 거야. 허나 이 추측은 모두 자네가 생각해낸 것이니 자네가 그 사람의 머리 위에 있는 셈이지. 자네는 내 추측이 완전히 틀리다고 생각하나? 난 그렇게 말한 적 없네. 육소봉이 쓰게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자네가 분명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난 알고 있다네. 그는 갑자기 한숨을 쉬며 말했다.
더군다나 나 자신도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네. 자네 스스로도 이 추측이 완전히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느끼나? 육소봉이 쓰게 웃으며 말했다. 그러니 난 아직도 단서를 잡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지. 서문치설이 대꾸했다. 자네는 지금 단서 하나는 이미 찾아내지 않았나? 그 단서는 아직은 괜찮은 거라고 할 수 없네. 그들은 그 선방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았다. 낡고 오래되어 음산한 데다가 시체까지 있는 방 안에 이토록 오래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교회의 차가운 바람이 사람들의 머리를 깨끗하고도 맑게 해주고 치밀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들은 별이 총총한 9월의 하늘 아래에서 작은 오솔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가을바람이 길가의 풀숲에 불어왔고 땅은 촉촉하면서도 정적이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들은 벌써 아주 멀리까지 걸어왔다. 이 단서는 아직 모든 사건들을 하나로 묶어내지는 못하겠는걸? 육소봉이 말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이상하게 죽었다네. 누구 말인가? 장영풍 말이야. 서문치설도 이 사람을 알고 있었다. 사명사수는 모두 한문파로 어민영의 사형이자 손수청의 사형이기도 했다. 손수청은 지금 이미 서문치설의 부인이 되었으니 장영풍의 일에 관해 서문치설 역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가 죽었단 말인가? 어제 저녁에 죽었네. 육소봉이 다시 한번 똑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아주 이상하게 죽었지. 누가 그를 죽였나? 원래 자네여야 했다네. 나여야 했다고. 서문치설이 미간을 찌푸렸다. 내가 그를 죽여야만 했다고. 육소봉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왜냐하면 그가 이번에 경성에 온 것은 본래 자네를 찾아 복수하기 위해서였으니까. 서문치설이 차갑게 말했다. 그래서 내게 그를 죽여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이군. 육소봉이 말했다. 그의 치명적인 상처는 인후에 있었는데 단지 한 줄기 핏자국만 남아 있었네. 서문치설은 당연히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알았다. 아주 날카롭고 아주 무서우면서 빠른 것만이 그런 상처를 남길 수 있는 것이었다. 더군다나 단칼에 목숨을 빼앗는 실력이라면 서문치설 외에 또 누가 그토록 검을 빨리 놀릴 수 있단 말인가? 육소봉이 탄식하며 말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젠 그를 죽인 사람이 자네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네. 그럼 이제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혐의가 가장 큰 사람이 2명 있다네. 육소봉이 말했다. 하나는 태감이고 하나는 마자라네. 그 2사람의 손에 죽는 것도 아주 어려운 일일 텐데. 안타깝게도 장영풍이 그들 손에 죽은 것은 아니라네. 육소봉이 또 쓰게 웃으며 말했다. 첫째, 난 아직 그들이 무슨 이유로 장영풍을 죽여야 하는지 생각해내지 못했고, 둘째, 그들은 원래 장영풍의 맞수가 못 되는 인물들이란 점이지. 그래서 자네는 마땅히 살인범이어야 하는 자가 살인범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로군. 그래서 난 골치가 아프다네. 도대체 살인범은 누굴까? 나도 알고 싶다네. 육소봉이 말했다. 난 장영풍의 죽음이 분명 이 일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네. 어째서? 왜냐하면 태감 역시 출가인이라고 할 수 있고 그들 역시 흰 양말을 신으니까. 서문치설이 깊이 생각에 잠겼다가 돌연 물었다. 장영풍을 위해 그 시체를 거둔 사람이 어민영이었나? 그렇지. 서문치설이 말했다. 어민영은 어디에 있나? 자네는 그를 찾고 싶나? 난 장영풍의 인후에 있는 그 치명적인 상처를 보고 싶다네. 나라면 아마도 누구의 솜씨인지 알아낼 수 있을 것 같네. 나도 이미 아주 자세히 보았는걸. 서문치설이 차갑게 말했다. 자네의 무공이 훌륭하고 또 보는 눈이 있다는 것도 아네만 검에 대해서만큼은 아는 게 늙은 여인네와 별반 차이가 없을 걸세. 육소봉은 쓰게 웃을 수밖에 없었다. 그는 논쟁을 벌일 수 없었다. 서문치설 앞에서 검에 대한 것으로 논쟁을 벌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꼭 가야겠다면 내가 데려다 주겠네. 그 대신 좀 조심하게나.
어째서? 어민영은 이미 자네를 상대할 자들을 찾아냈는데 그 중에는 밀교인 라마교회 중이 2명 있고 또 듣기에 변방의 성모수봉에 신비한 건파에 속해 있는 고수도 2명 있다고 들었어. 검을 쓰는 사람이라면 날 만났을 때 조심해야 할 걸세. 육소봉이 빙긋 웃었다. 그러니 조심해야 할 사람은 자네가 아니라 바로 그들이라는 것이군. 서문치설이 말했다. 난 물론 아니지. 육소봉이 말했다. 그 2명의 라마승은? 라마는 자네가 맞게나. 육소봉은 이미 충분히 골치를 썩였는데 이제 또다시 라마승까지 떠맡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육소봉이 중얼거렸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추구하고 어떤 사람은 실리를 추구하는데 난 무엇을 얻었단 말인가. 서문치설이 웃으며 말했다. 골칫거리지 뭐. 육소봉이 말했다. 정말 맞는 말일세. 내가 이리저리 찾고 찾은 건 전부 골칫덩어리뿐이야. 이제 자네는 어디 가서 찾을 작정인가? 전복객잔이라네. 전복객잔은 고루동대가에 있었다. 듣기에는 경성 안에서 가장 오래되고 관록이 대단한 여관이라고 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땐 이미 깊은 밤중이었고 어민영은 보이질 않았다. 엄공자께선 그의 사형을 장사 지내러 가셨습니다. 점원이 말했다. 2분의 라마 대사님과 함께 가셨습니다. 방금 가셨으니 아직 멀리 가진 않으셨을 겁니다. 어느 곳으로 갔나? 천량단입니다. 천량단은 안정문 바깥편에 있었다. 천자는 백성들을 소중히 여겼고 백성들은 농사와 양잠으로 생계를 유지했으므로 천자는 남쪽 들판에서 농사의 신에게 제사 지내고 황후는 북쪽 들판에서 양잠의 신에게 제사 지냈다. 그들은 왜 장영풍을 천량단에 매장하려고 할까? 왜냐하면 이 천량단은 이미 폐지되고 라마승의 화장터로 변해버렸기 때문이지. 화장? 변방의 유목민들은 죽은 뒤 시체를 라마들이 모두 화장시킨다네. 입관 후의 습속이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지. 육소봉이 말했다. 심지어 화장시킬 때 사용하는 풀조차도 모두 특별히 외지에서 낙타로 운반해 들여온 것들이라네. 그 풀들은 특별한 건가? 분명히 특별하긴 하다네. 아주 부드러울 뿐 아니라 말린 후에도 여전히 초록빛을 유지하고 있지. 그 풀을 어디에 쓰는데? 상자 안에 깐다네. 무슨 상자? 시체를 담아두는 상자 말이네. 시체를 화장시키기 전에 먼저 상자 안에 넣어둔다네. 왜? 왜냐하면 라마들이 돈을 요구하기 때문이지. 돈이 없으면 기다려야만 한다네. 내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대전 안에는 이런 2척 넓이 3척 높이의 상자들이 가득 놓여 있더군. 서문치설이 말했다. 상자가 고작 2척 넓이의 3척 높이라고. 육소봉이 고개를 끄덕였다. 표정이 마치 역겨운 듯이 일그러졌다. 그래서 시체는 서 있을 수도 누워 있을 수도 없고 그저 상자 안에서 쪼그리고 있을 수밖에 없다네. 서문치설도 미간을 찌푸렸다. 육소봉이 또 말했다. 대전 안에는 이런 상자가 아주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런 포대도 잔뜩 걸려 있다네. 포대 안에는 뭐가 들어있나? 시체의 유골. 육소봉이 말했다. 그들은 매년 유골을 한 번씩만 운반해 가기 때문에 운반 전에는 대전 안에다 걸어놓고 있는 것이지. 우린 절대로 그들이 장영풍을 포대 안에 집어넣도록 해선 안 되네. 그렇지. 그래, 빨리 가자고. 육소봉전기 고룡 원저 제30장 30. 밀라빈형의 비밀. 밤은 더욱 깊어졌다. 대전 안의 등불이 어두워서 대전 자체가 하나의 무덤처럼 보였다. 9월의 저녁 바람은 본래 청량한 느낌이었으나 이 안에는 뭐라 말할 수 없는 악취가 가득 섞여 있었다. 태감들이 거처하는 곳에서는 구토를 일으키게 하는 냄새가 진동했다.
그러나 이곳의 악취는 뭔가 좀 다른, 괴이하고도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그런 냄새였다. 왜냐하면 이곳의 냄새는 시체가 썩는 악취였기 때문이었다. 어떤 상자에는 아직도 암적색의 피가 나무 판자 사이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갑자기 탁 하는 소리가 나면서 나무 판자가 갈라졌다. 상자 안에선 뜻밖에도 어떤 사람이 나오려고 애쓰고 있었다. 설마 그 안의 시체가 다시 살아났단 말인가? 서문치설조차도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다. 육소봉이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안심하게 나.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리는 없으니까. 서문치설이 차갑게 웃었다. 육소봉이 말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썩게 되고 썩은 후엔 부풀어 오르게 되어 그 상자를 터뜨리게 할 수는 있지. 서문치설이 차갑게 말했다. 자네더러 해석해달라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네. 육소봉이 말했다. 난 그저 자네가 두려워할까봐 한 소리라네. 서문치설이 말했다. 내가 겁내는 사람은 단 한 종류뿐이네. 어떤 종류 말인가? 말 많은 인간. 육소봉이 웃었다. 물론 유쾌해서 웃는 웃음은 아니었다. 누구든 이곳에 오면 유쾌함을 느낄 수 없을 것이다. 이상하군. 그 사람들이 왜 한 명도 없는 것일까? 육소봉은 또 중얼거리면서 계속 나무 상자 사이를 왔다 갔다 했다. 그는 차라리 수다스럽다는 핀잔을 들을지언정 입을 다물고 있기는 싫었다. 이런 곳에 와서 만일 입을 다물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얼마 못 가서 미치고 말 것이다. 말을 하는 것은 그의 마음을 좀 느긋하게 해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악취를 잠시나마 잊을 수 있게 해주었으니까. 그들은 아마 뒤쪽에서 장영풍의 시체를 태우고 있는 모양이야. 이곳의 유일한 화로가 바로 대전의 뒤편에 있어. 유일한 화로? 여기엔 화로가 하나뿐이네. 연통은 아예 없고. 자넨 정말 많은 것을 알고 있구먼. 안타깝게도 그가 모르는 일도 있지. 갑자기 대전 뒤에서 어떤 사람이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그 화로는 동시에 4명을 태울 수 있지. 너희들 4명도 태워제로 만들 수 있어. 이상한 목소리에 이상한 사람이었다. 라마승이 모두 이상하다는 건 아니지만 이 두 라마승은 이상할 뿐 아니라 아주 추하게 생기기까지 했다. 그들의 얼굴은 마치 청동을 녹여 만든 2개의 악마 가면처럼 보였다. 그들은 누런 가사를 반만 걸치고 왼쪽 어깨는 드러내놓고 있었는데 왼쪽 팔뚝에는 9개의 청동환을 끼고 있었으며 귀에도 하나를 끼고 있었다. 그들이 사용하는 병기 역시 청동환으로 손으로 잡는 곳 외에는 사면이 전부 뾰족했다.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갑자기 이런 사람을 보게 되면 식은땀을 흘리고 말 것이다. 그러나 육소봉은 오히려 웃고 있었다. 원래 라마들은 술을 셀 줄 모르나 보군. 육소봉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린 단 2명뿐이라오. 4명이 아니라. 앞에 2 그리고 뒤에 또 2명. 라마승 하나가 잔인하고도 독살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허연 이빨을 드러냈다. 다른 라마의 얼굴은 꼭 죽은 사람의 얼굴 같았다. 뒤에 있다는 2명은 누굴까? 육소봉은 알지 못했다. 라마승이 잔인하게 웃으며 말했다. 너희들과 함께 저승으로 가려고 기다리고 있는 2 사람이지. 난 저승으로 가고 싶지 않다네. 그곳엔 내 친구들이 없거든. 웃지 않던 라마승이 차갑게 말하며 덤벼들었다. 죽여라. 청동환을 흔들면서 2 라마승이 달려들었다. 서문치설이 차갑게 말했다. 2명 모두 라마승이군. 육소봉이 말했다. 2명뿐이야. 서문치설이 말했다. 라마승은 자네가 맡게. 육소봉이 말했다. 자네는? 서문치설이 차갑게 한번 웃더니 돌연 검을 뺐다. 검광이 한번 번쩍이더니 옆에 놓여있던 상자를 찔러갔다. 그가 왜 이 나무 상자를 찌르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의 검은 원래 죽은 시체를 찌르는 검이 아니었다. 바로 그 순간 탁 하는 소리가 나면서 다른 나무 상자가 갑자기 열리더니 검 하나가 독사처럼 육소봉의 서해혈을 찔러 들어왔다.
이 검은 아주 재빠르고 음산했으며 완전히 의외였다. 죽은 자도 사람을 죽일 수 있나? 그래도 육소봉은 역시 육소봉이었다. 그는 갑자기 출수하여 두 손가락을 뻗어 검끝을 손가락 사이에 끼웠다. 이 나무 상자 안에 있던 것이 사람이든 귀신이든 상관없었다. 그가 두 손가락을 놀리기만 하면 귀신이 검이라도 모두 그에 의해 붙잡힐 수밖에 없었으니까. 이것은 세상에 둘도 없는 신기로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다. 이 순간 서문치설의 검은 이미 나무 상자를 깊이 찌르고 있었다. 나무 상자 안에서 갑자기 처참한 비명소리가 나더니 나무 판자가 갈라지면서 한 사람이 굴러떨어졌다. 검은 옷을 입은 비쩍 마른 사람이 검은 검을 붙들고 있었는데 얼굴에는 온통 선명한 피가 낭자했다. 피는 붉었다. 육소봉이 탄식하며 말했다. 그들 역시 4명이었군 그래. 서문치설이 차갑게 말했다. 4사람, 7개의 눈. 나무 상자에서 굴러떨어진 검은 옷의 사람은 왼쪽 눈이 검에 찔렸던 것이다. 그는 미친 개처럼 그의 흑사검을 휘두르며 번개가 치듯이 재빠르게 검을 찔러갔는데 그 검법이 아주 이상하고 기괴했다. 다만 안타깝게도 그가 사용한 것은 검이었고 안타깝게도 그가 만난 사람은 서문치설이었다. 서문치설이 차갑게 말했다. 난 원래 살인은 원하지 않았다네. 그의 검광이 한 번 빛났다. 단 한 번. 흑의인의 처참한 비명이 돌연 멈추었고 모든 사람들은 갑자기 목상처럼 굳어져 그곳에 서 있었다. 선혈이 끊임없이 흘러내리고 있는데 갑자기 물건이 쏟아져 텅 비어버린 마대처럼 그는 고꾸라져 버렸다. 육소봉이 검끝을 쥐고 앞에 놓인 나무 상자를 바라보았다. 상자 안에서는 조금의 기척도 없었다. 육소봉이 갑자기 말했다. 이 안에 있는 건 분명 라마승이 아닐 거야. 서문치설이 짧게 대답했다. 그래. 내가 자네 대신 검 하나를 막았으니 자네도 나 대신 라마승 하나를 막는 게 어떤가? 좋아. 그는 갑자기 매처럼 몸을 날려 솟구치면서 그 잔인하게 웃던 라마승에게 검을 찔러갔다. 그는 이 라마승의 웃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라마승은 쌍환을 한번 흔들더니 빙글 돌면서 달려들었는데 초식 역시 이상하고 기이했다. 검광이 번쩍이는 가운데 나방이 스스로 불에 뛰어들듯 검이 청동환을 찔러 들어갔다. 라마승은 잔인한 미소를 띠면서 쌍환을 한번 비틀어 쑤셨다. 그는 서문치설의 검을 박살낼 작정이었다. 잘라라. 그러나 이 말을 완전히 다 끝맺지는 못했다. 왜냐하면 그가 큰 소리를 내어 꾸짖으려고 할 때 갑자기 검끝이 자신의 목을 찔러오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아주 차가운 검끝. 그는 이런 차가운 느낌이 천천히 자신의 목으로 전해져 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게 되었고 다시는 웃을 수도 없게 되었다. 서문치설은 다만 그의 웃는 모습이 싫었다. 웃지 않던 라마승은 안색이 새파랗게 질렸음에도 여전히 이를 악물고 돌진해왔다. 서문치설은 육소봉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사람은 자네 몫이네. 그는 천천히 검을 들어 천천히 검에 묻은 한 방울의 피를 불어 떨어뜨리면서 라마승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라마승은 멍청해져서 이 한 방울 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있다가 마침내 분함을 이기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며 몸을 돌려 육소봉에게 달려들었다. 육소봉은 한 손으로 나무 상자에서 그를 찔러왔던 그 검을 집으며 쓰게 웃더니 말했다. 이 사람은 정말 손해보는 걸 싫어하는군. 땅 하는 소리가 나면서 그의 말을 삼켜버렸다. 라마승의 왼쪽 어깨에 차고 있던 9개의 청동환이 돌연 전부 휙휙 하는 소리를 내며 날아왔다. 청동환은 아주 급하고도 빠르게 날아왔으며 그것을 던진 사람 역시 아주 빠르게 도망쳐버렸다. 청동환을 던지자마자 그 라마승은 재빨리 도망가 종적을 감췄다. 서문치설은 이미 검을 칼집에 집어넣고 뒷짐을 지고선 차갑게 바라만 보고 있었다.
조금 전의 난투극이 그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 다시 땅, 땅, 땅 하는 구슬이 옥쟁반에 굴러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육소봉이 손가락을 가볍게 튕기자 9개의 청동환이 전부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날아오는 청동환은 본래 아주 위험한 암기였으나 육소봉 앞에선 그저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에 불과할 뿐이었다. 서문치설이 갑자기 말했다. 자네 그 손가락을 팔지 않겠나? 육소봉이 말했다. 자네는 그걸 못에 쓰려는 건가? 서문치설이 말했다. 어떤 때는 심지어 내 손가락과 바꾸고 싶기까지 하다네. 육소봉이 웃으며 듣더니 유유히 말했다. 난 자네의 건법이 아주 훌륭하고 출수 또한 아주 빠르다고 알고 있지만 자네의 손가락만은 기껏해야 내 발가락 하나와 바꿀 값어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지. 상자 안에서는 아직도 아무런 기척이 없었다. 그 검이 자기 혼자 튀어나와 찌른 것일 리는 절대 없는데 그렇다면 사람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육소봉은 상자를 두드렸다. 내가 설마 평생 동안 거기 숨어서 나오지 않을 작정은 아니겠지? 그래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도 나오지 않겠다면 너의 집을 박살내주마. 그래도 여전히 반응이 없었다. 육소봉은 탄식하며 말했다. 이 사람은 내가 입 밖에 낸 말은 꼭 해내고 만다는 사실을 모르는 모양이군. 그가 손으로 상자를 한번 때리자 상자가 갈라졌다. 어떤 사람이 과연 상자 안에 쪼그리고 앉아있기는 했으나 눈물, 콧물, 침이 전부 흘러나와 온몸에서 악취를 풍기고 있었다. 완전히 놀라서 죽어 있었다. 육소봉은 멍청해졌다. 성모수봉의 신비한 건법의 명성은 정말 사람을 놀라게 한다고 들었는데 그 자신이 놀람을 견디지 못하고 죽어버리다니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다. 서문치설이 갑자기 말했다. 이 자는 결코 성모수봉에서 온 자가 아니네. 육소봉이 말했다. 그걸 자네가 어떻게 아나? 난 이 자들의 건법을 알아. 어떤 건법인가? 해남건파의 용권풍이네. 저들이 해남건파의 제자들이라고? 분명히 그렇다네. 저들은 왜 성모수봉의 검객인 척 위장했을까? 그건 저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알겠지.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이제 말을 할 수가 없게 된 것 같군. 뒤에 아직 두 사람이 더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나. 뒤편에 있는 두 사람은 도대체 어떤 자들인가? 하나는 죽은 자요, 하나는 산 자였다. 죽은 자는 움직일 수 없는 게 당연했으나 산 사람도 의외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 죽은 자는 장영풍이요, 산 자는 어민영이었다. 이 기계가 오만한 사내는 이미 죽은 사람처럼 화로 옆에 누워서 마치 화장되는 때를 기다리고 있는 듯이 보였다. 육소봉은 그를 부축해 일으키면서 그가 결코 죽은 것이 아니라 단지 혈도를 눌렸을 뿐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서문치설이 손을 휘둘러 혈도를 풀어주고는 차갑게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정신을 차린 그가 서문치설의 창백하고도 냉정한 얼굴을 보고는 일어나려고 애쓰며 물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서문치설이네. 어민영의 얼굴이 갑자기 일그러지더니 다시 쓰러져 버렸다. 잠시 후 그가 길게 탄식하며 말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서문치설은 차갑게 웃고만 있었다. 왜 저를 죽이지 않고 도리어 구해주신 겁니까? 육소봉이 대신 대답했다. 왜냐하면 그는 본래 자네를 죽일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야. 자네가 그를 죽이려고 했을 뿐이지. 어민영이 고개를 떨어뜨렸다. 죽는 것보다 더 괴로운 듯한 얼굴이었다. 서문치설이 갑자기 말했다. 점혈수법이 해남파의 수법이군. 육소봉이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그들은 본래 저 사람이 청에서 온 자들인데 어째서 도리어 저 사람을 죽이려 했을까? 서문치설이 차갑게 말했다. 그건 당연히 저자에게 물어봐야 하는 것 아닌가. 육소봉이 다시 묻기 전에 어민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들은 제가 청에서 온 게 아닙니다. 그가 이빨을 물었다. 그들 스스로가 절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이 자네를 돕겠다고 자진해서 나섰다는 겐가? 어민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이 말하길
자기네는 모두 선사님과 오랜 친구 사이라고 했습니다. 육소봉이 말했다. 그래서 바로 믿어버렸다는 건가? 어민영이 다시 고개를 떨어뜨렸다. 그는 확실히 너무 젊어서 강호의 기이한 일들을 본질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육소봉은 쓰게 웃을 수밖에 없었다. 자네는 그들이 왜 자네를 죽이려 했는지 알고 있나? 어민영이 주저하며 말했다. 그들은 이곳에 오자마자 출수하여 몰래 저를 죽이려 했는데 그때 그들이 하는 말을 제가 잠깐 들었습니다. 어떤 말이었나? 자기네가 저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세 개의 밀랍 인형이 저를 죽이는 거라고 하더군요. 이 말은 바로 어민영이 쓰러질 때 그들이 한 말이었다. 무슨 밀랍 인형? 어민영이 말했다. 저의 대사형께서 빚은 밀랍 인형을 말한 겁니다. 우리 동문 7명 중에서 그가 가장 총명하고 또 손재주가 가장 뛰어나지요. 그가 또 해석하며 말했다. 그가 당신의 얼굴을 보면 즉시 당신의 형상을 빚어낼 수 있을 뿐 아니라 당신과 완전히 똑같게 빚어낼 수 있답니다. 그가 바로 경성의 니인장 집안의 사람이 아닌가. 경성이 원래 그의 고향이지요. 어민영이 말했다. 그곳 사람들을 그는 아주 잘 알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가 마유가를 알 수 있었던 것이다. 그가 저와 헤어질 때엔 몸에 밀랍 인형을 전혀 지니고 있지 않았는데 이번에 그의 시신을 입관할 때 보니 3개의 밀랍 인형이 그의 품 안에 있더군요. 그 밀랍 인형 3개는 지금 어디에 있나? 육소봉이 즉시 물었다.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어민영이 말했다. 그러나 그가 빚은 3번째 인물은 전혀 몰라보겠습니다. 육소봉은 적어도 그중 2개는 누군지 알 수 있었다. 거의 한눈에 알아낼 수 있었다. 이건 왕총관과 마유가로군. 장영풍은 정말 손재주가 뛰어났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3번째 밀랍 인형은 이미 눌려 찌그러져 있었다. 육소봉이 말했다. 이 3개의 밀랍 인형은 분명히 그가 죽기 직전에 만든 것이 틀림없네. 그는 자기를 죽이려는 3명의 작자를 이미 알고 있었던 모양이야. 서문치설이 말했다. 자네는 이 3명이 그를 죽인 살인범이라고 생각하나? 육소봉이 말했다. 분명하네. 서문치설이 말했다. 그가 죽기 전에 자기의 사제들이 자기 대신 복수해주기를 바랐기 때문에 살인범의 얼굴을 빚어놓은 거라 이거군. 그렇다네. 하지만 그런 생사의 갈림길에 놓인 와중에 대체 그는 어디로 가서 밀랍 인형들을 빚어냈을까? 굳이 어디를 따로 갈 필요는 없었습니다. 어민영이 이 문제에 대해 대답했다. 그는 몸에 항상 큰 밀랍 덩어리를 지니고 다니면서 일이 없을 때면 손으로 인형을 빚으며 놀곤 했지요. 육소봉이 말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기술은 천성적인 것이 아니라 연습으로 이루어진 듯하네. 사실 그것은 고된 훈련을 해야 할 뿐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광기와 열정, 그리고 사랑이 있어야만 하는 일이었다. 무슨 일이든 마찬가지로 추구하는 것이 완벽해지려면 먼저 그것에 대해 일종의 광기와 열정, 그리고 사랑이 있어야 한다. 바로 서문치설이 검에 대해 갖는 열정처럼 말이다. 서문치설은 그것을 이해하고 있었으므로 저도 모르게 얼굴에 감동된 표정을 드러냈다. 이런 감정에 대해서 그보다 더 확실히 이해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가 어렸을 때는 심지어 세수하거나 잠잘 때조차도 손에는 항상 자신의 검을 들고 있었다. 육소봉이 말했다. 장영풍이 마유가를 데리고 태가마를 찾아갔던 것은 원래 자네를 찾기 위해서였네. 서문치설이 말했다. 하지만 그는 어느샌가 왕총관과 마유가의 비밀을 알게 되어버렸지. 육소봉이 말했다. 그러니 그들은 죽여 입을 막으려 했고. 서문치설이 말했다. 왕총관과 마유가는 비록 무능하지만 이 3번째 인물은 분명 고수일 걸세. 육소봉이 말했다. 그 자신도 절대 이 사람의 맞수가 되지는 못하며 싸워봤자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몰래 그들의 형상을 빚어서 다른 사람들이 그를 대신해 복수해주길 바랐던 거야. 그는 이미 다른 사람들은
이 세 명이 살인범일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짓고 있었다. 이 세 사람은 분명히 무언가 아주 놀라운 비밀을 함께 의논하고 있는 모습으로 빚어져 있었다. 육소봉이 말했다. 그 방은 너무 작고 사람은 또 아주 많으니 그들은 시체를 묻을 만한 곳을 찾지 못해서 창졸간에 시체를 없애 흔적을 감췄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던 거야. 서문치설이 말했다. 그래서 그들은 곧 시체를 말에 싣고서 운반해 나간 거로군. 육소봉이 말했다. 그들은 원래 자네에게 무고한 죄를 씌워 자네로 하여금 아미파의 사람들과 싸움을 벌이게 하려고 했지. 그렇게 되면 일석이조가 되니까 말일세. 이제 비록 진상은 명백해졌으나 그들은 아직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에 대해선 알지 못하고 있었다. 이 세 번째 인물은 누굴까? 그가 태가마에 가서 왕총관을 찾아 상의하려고 했던 것은 대체 무슨 비밀이었을까? 이 비밀이 내일 밤의 결전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닐까? 서문치설은 눌러 찌그러진 밀랍 인형을 응시하면서 말했다. 어쨌든 이 사람은 절대로 노실화상은 아니네. 이 사람은 머리카락이 있었다. 장영풍은 사람의 용모를 빚어낼 수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털 하나까지도 모두 빚어낼 수 있는 인물이었다. 이 사람은 아주 뚱뚱한 것 같군. 아니, 전혀 뚱뚱하지 않아. 얼굴이 눌려 찌그려졌기 때문에 뚱뚱하게 보이는 거라네. 수염도 있는데 그다지 길지는 않군. 보아하니 나이도 그다지 많이 먹은 것 같지가 않아. 얼굴색은 창백해 보이는군. 그건 그자 본래 안색이 아니라 밀랍의 색깔이라고. 육소봉이 쓰게 웃으며 말했다. 지금 우리는 단지 그가 수염이 있는 중년 남자에 별로 뚱뚱하지도 않고 또 별로 마르지도 않았다는 것밖에 아는 게 없는 것 같군. 그런 사람은 경성 바닥에 수도 없이 많을 텐데 도대체 어디에 가서 찾아봐야 한단 말인가? 화토불이 타고 있었다. 라마승들이 어민영과 장영풍을 함께 태우기 위해 미리 준비해 두었던 모양이다. 그들은 확실히 어민영을 죽여 입을 막기 위해 왕총관이 파견한 자들이야. 그런데 우리가 쫓아오리라곤 생각 못했겠지. 아마도 왕총관이 파견한 게 아니라 그 세 번째 인물이 진정한 주모자일 수도 있다네. 어쨌든 라마승 역시 출가인이고 흰 양말을 신고 있지. 해남파의 도사들도 역시 아주 많다네. 불빛이 번쩍이면서 장영풍의 얼굴과 그의 인후에 있는 치명적인 상처를 비추고 있었다. 자네, 이것은 누구의 검인지 알겠나? 모르겠네. 서문치설이 말했다. 다만 세상에서 이런 검법으로 살인할 수 있는 자가 나 하나뿐은 아니라는 것 외에는 자네 외에 몇 명이 더 있을까? 많지는 않지. 살아있는 자들 중에선 절대로 5 미만이네. 5명? 엽고성 목도인 그리고 나머지 셋은 내가 말해봤자 자네가 모르고 있을 검객들이지. 그중 하나는 바로 성모수봉에서 응거하고 있는 자라네. 자네는 그 사람을 아나? 서문치설이 차갑게 웃더니 말했다. 그를 모른다 해도 난 적어도 그의 검만큼은 알고 있다네. 육소봉이 말했다. 소상검객 위자우는? 서문치설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의 검법은 별로 용이 주도하지 못하고 그다지 날카롭지도 않아. 내공은 더더욱 논할 바도 못 되고. 육소봉이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마 검법이 뛰어나더라도 평상시에 검을 쓰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야. 서문치설이 말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도 없겠지. 육소봉이 말했다. 노실화상이 만약 검을 사용한다면 분명 아주 고수일 걸세. 난 줄곧 그의 무공이 아주 심오하여 헤아리기 어렵다고 여겨왔다네. 서문치설이 말했다. 노실화상은 머리카락도 없어. 또한 수염도 없고. 육소봉이 웃으며 말했다. 사람도 가짜가 있는데 뭐 그깟 머리카락이나 수염쯤이 대수겠나. 육소봉은 아마 이미 노실화상이 주범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어민영은 줄곧 곁에 서서 멍청하게 있더니 갑자기 다가와서는 서문치설에게 머리를 숙여 절을 했다.
서문치설이 차갑게 말했다. 나에게 감사할 필요 없네. 자네를 구해준 사람은 내가 아니라 육소봉이니까. 어민영이 말했다. 전 당신께 감사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생명을 구해준 은혜를 감사할 방법이 없는 것이니까요. 그의 얼굴에는 아주 기묘한 표정이 깔려 있었는데 번쩍이는 불빛 사이에서 보니 웃으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울려고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제가 지금 절한 것은 당신이 저의 사매를 데리고 돌아가 주셨으면 하고 바라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전 줄곧 그녀를 오해하고 또 무시해왔습니다. 그녀가 사문이 원수와 함께 있어선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어민영은 주저하다가 마침내 용기를 내어 말했다. 하지만 전 복수나 원한이라는 것이 제가 이전에 상상하던 그런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복수나 원한은 결코 갚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며 세상에는 복수나 원한보다 더욱 강렬하고 더 고귀한 감정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말을 그는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아니, 입 밖에 낼 수 없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선 이미 복수나 원한보다 더욱 강렬한 감격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속으로는 이미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갑자기 사형의 시신을 안더니 성큼성큼 큰 걸음으로 걸어나갔다. 멀리에는 아직도 한 조각 어둠이 남아 있었으나 새벽이 벌써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육소봉은 눈으로 그를 멀리 전송하더니 탄식하며 말했다. 그는 확실히 젊군. 그래, 난 저런 젊은이를 볼 때마다 항상 이 세상은 아직은 꽤 괜찮으며 살아갈 만한 곳이라는 걸 느끼게 된다네. 생명은 소중한 것이다. 그리고 인생은 희망으로 가득 찬 것이다. 서문치설의 눈에는 또 일종의 부드러움과 따스함이 나타났다. 이것은 그의 눈에서 불빛이 번쩍인 때문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꽁꽁 얼어있던 얼음이 녹아버린 까닭이었다. 육소봉이 그를 보고 있다가 갑자기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자네는 오늘 사람 하나를 구한 셈이군. 그래, 사람을 구하는 맛이 어떻던가? 서문치설이 말했다. 죽이는 것보다는 낫네. 세 번째 인물의 밀랍 인형은 불빛 아래에서 보니 아주 괴이하고도 추한 용모였다. 누구의 얼굴이든 눌려 찌그러진다면 모두 추할 것이다. 지금 마유카 역시 죽어 입을 열 수 없게 되었으니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 사람은 단 한 명뿐이네. 왕총관? 그래. 자네는 그를 찾아갈 생각인가? 아니. 지금 그는 아마도 궁중으로 되돌아갔을 가능성이 커. 설사 내가 찾아간다 해도 분명 찾을 수 없을 거야. 설사 찾아낸다 해도 그는 절대로 이 비밀을 말해줄 리가 없어. 육소봉은 손에 든 밀랍 인형을 응시하고 있다가 갑자기 눈빛을 빛내며 말했다. 이자가 누구인지 알아낼 방법이 아직은 있네. 서문치설이 말했다. 어떤 방법인데? 육소봉이 말했다. 네 인장을 찾아가면 되잖나. 그는 분명히 이 밀랍 인형을 원상태로 복구시켜낼 수 있을 거라고. 서문치설이 그를 보고 있다가 웃으며 말했다. 자넨 정말 총명하군 그래. 육소봉이 웃으며 말했다. 난 바보는 아니네. 서문치설이 말했다. 지금 곧 찾아갈 건가? 육소봉이 고개를 저었다. 눈빛이 아주 부드럽게 변했다. 지금은 어떤 한 사람을 찾아갈 생각뿐이라네. 육소봉은 그 사람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으나 서문치설은 그가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 별빛이 점차 희미해지더니 마침내 길고 긴 밤이 지나가 버리고 새벽이 밝아왔다.